예,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나 변수들을 체크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힌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이 이 시간대 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슈 한 가지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내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올 한 해 다 갔습니다. 예.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예. 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뭐 흥행이 김용로 앵커는 직구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저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예. 저희 집에서 이제 저까지 직구를 하면은 집안이 거덜난다 그래서 직구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가장 비교되고 있는 게 이제 요새는 더 뜨고 있는 게 관군제죠. 뭐 하루에 44조 원 매출이 이루어졌다는 등.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그렇게 이슈화가 못 됐어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미루어서 짐작하면은 관군제 흥행을 생각해 보면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도 흥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경제 지표상으로 보면은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소비 심리와 관련된 지표, 미시간대 그 소비 심리 지수라든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는데 얘네가 요새 좋지는 않아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석 달 연속 좀 떨어지고 있는데 예. 의미 있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미국의 지표 중에서 제일 지금 잘 나오는 지표가 부동산 지표입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고 그렇다면은 부의 효과, 내 자산이 올라가니까 주머니가 열린다. 이런 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세일의 폭이 어떤 이 흥행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인데 이번에 TP가 200달러짜리, 2,000달러를 그 디스카운트 해주는 우리나라 돈으로 TP를 230만 원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예. 뭐 그런 대대적인 세일이 있을 것 같고 당장 어젯밤에만 하더라도 제일 많이 올라간 그 주요 종목 중에서 많이 올라간 주가가 아마존. 그리고 임의 소비자라 그러죠. 저는 이제 내구재라고도 얘기하는데 돈 있으면 바꾸고 돈 안 바꾸면 그냥 옛날 걸로 쓰는 네. 이쪽 섹터가 가장 많이 올라갔다는 점. 그래서 일단 흥행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 리서치 기관 조사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 원래 전미소매협회라는 데서 많이 그 조사를 하는데 예. 거기가 아니고 거기선 전망자를 안 냈더라고요. 근데 어도비 리서치라는 데서 그 자료를 냈는데요. 지금 그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같은 경우는 19% 내외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쇼핑 시즌이라는 게 11월부터 12월 말까지를 의미합니다. 네. 또 이 기간 동안에 14% 정도 늘어날 것으로 흥행될 거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이어서 뭐 관련주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 트렌드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폴로 패딩이었어요. 의류 뭐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3년 전부터 가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혜주를 찾으려면은 삼성전자, LG전자, TB 뭐 이쪽을 찾아야 되는데 네. 뭐 이런 종목들, 뭐 LG 디스플레이도 꼽을 수 있을 거고 이런 종목들이 뭐 불프 이슈로 해서 주가가 뭐 들썩이겠습니까? 그러죠. 네. 그래서 수혜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그 자체적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거 이게 좀 보도가 크게 안 된 게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그 지표 나온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석 달 연속 올라가면서 7달 만에 기준선 100을 돌파를 했거든요. 예.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올 연말이나 내년 연말에 내년까지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수급 흐름을 살펴보면은 화장품주라든지 뭐 유통주가 대표적으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인데 화장품주 중에서 아모레퍼시픽 수급이 아주 요새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접근해도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유통주 중에서는 신세계의 좀 수급이 그나마 조금 나은 편. 아까 이제 앞서서 외국인들이 연세좀 안 센다 이렇게 그 말씀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조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한 종목만 수급을 제일 좋은 종목을 꼽는다면 아모레퍼시픽 꼽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연말 소비자 심리지수도 100을 넘어섰고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이 시너지만 모인다면 역시 기대해 볼 만한 종목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쇼핑과 관련된 이야기 해봤고 두 번째는 또 오늘 아침에도 국내 언론 통해서도 많이 얘기 나왔던 건데 그 홍콩 인권법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국회 상하원은 이미 통과했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서명을 안 했어도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글쎄 서명 안 할 것처럼 뭐 얘기를 하더니 주말만 하더니 나는 중립이다. 예.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럭비본 같아서. 저도 오늘 이 방송하려고 다른 이슈를 준비를 하다가 장 시작하기 얼마 전에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선 홍콩 인권법이 뭐냐면은 홍콩의 인권과
관세 특혜를 연계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 그 국무장관을 시켜갖고 1년에 한 번씩 홍콩 인권 주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은 특혜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법을 만들 때 뭐 국가 관련 법령을 만들 때는 이제 뭐 그 영국과 중국과 맺었던 홍콩에 관한 협약을 좀 위반하는지, 그리고 홍콩 시민이라든지 외국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게 돼 있고요. 예. 비자 발급할 때도 비폭력 시위했을 경우에는 구속됐더라도 미국 가는데 비자 내줍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에서 이 인권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중국 당국에서는 이건 뭐 내정 간섭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얘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예. 홍콩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중국 전체에서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97년만 하더라도 20%인데 지금은 중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네. 지금은 한 3%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은 자본들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TA, 외국인 직접 투자 물량 중에서 67%가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고 예. 홍콩 증시 상장한 215개가 그 상장을 했는데 작년에 이게 전 세계에서 그 가장 많이 상장을 하게 했습니다. 그게 다 홍콩 증시로 상장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하다 보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더 이제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들은 이것을 관심 갖고 있는 이유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조정을 받는 것도 에서 서명한 영향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 영향이 아침부터 그 얘기 듣고서 오늘 시장 안 좋겠구나 다들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했죠. 예.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양국의 상황이 좀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당장 12월 15일부터 지금 추가 관세가 부과가 예정이 돼 있고 예. 6%대 성장을 좀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려워져요. 그리고 지금 홍콩 구의원 선거했었는데 거기서도 지금 중국에서는 좀 그 시진핑이 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대선 앞두고 계속 이렇게 강경일변도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체로 시장에서 오늘 분석하는 그 전망은 서명은 했지만 예. 시행을 최소한은 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상원 만장일치를 통과를 했었는데 네. 그때 참 한숨이 났죠. 전 세계 시장 중에서 한국 시장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예, 그렇죠.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졌고 홍콩보다도 많이 빠졌고 홍콩보다도 더 많이 빠졌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역시 MSCI 리밸런싱 이슈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났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그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특히나 선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영향은 리밸런싱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너무 지나치게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이슈와 빠져나갈 수 있는 이슈가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많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래도 연말까지 갔을 때 수급은 지금보다 우호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수급 얘기가 나왔으니 이번 주 수급 동향이 어땠는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쌍끌이 종목들 요새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를 살펴보면은 기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는데 네. 같이 산 종목들 보면은 눈에 탁 들어온 종목이 포스코입니다. 그러네요. 포스코가 이제 쌍끌이를 매수를 기록했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좀 무게중심이 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고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예. 이 중에서 포스코 한번 현재 수급 흐름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도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이 종목이 아침반에도 그렇게 수급 흐름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또 힘내네요.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철강 제품 가격이 국제 철강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예. 그리고 뭐 배당 매력, 저평가 매력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싼 건 사실이고요. 지금 뭐 좀 막판에 수급 좋아지는 걸로 봐서는 포스코 같은 종목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쌍끌이 종목이 지난주에 굉장히 드물었는데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헬릭스미스가 이제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CJ ENM, 동진 세미캠 제가 보기엔 이 종목들 다 좀 그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이런 종목들 쌍끌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쌍끌이에서는 포스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CJ ENM이나 동진 세미캠 또 메디톡스 수급적으로 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은 뭐 매일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떤 전략 가지고 제가 계십니까? 지난주에 실언을 했어요. 코스닥보다는 코스닥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한번 가서 찾아봤더니 12월에 코스닥이 빠진 적이 최근 4년 동안에 2번 빠지고 2번 올라갔으니까 코스닥이 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이 2014년부터 코스닥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 개인이 많이 판 종목들 평균 수익률 살펴봤거든요. 예. 8% 10%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이 팔았다는 얘기는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매도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코스닥이 밀린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일단 뭐 긍정적으로 봐도 좋은데 다만 하나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서는 게 이 부분이 좀 뒷받침되는 걸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개인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가면서 지수를 좀 지탱해주고 또 우상향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힌트의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